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정부가 당신의 창업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먹고 살기 위한 창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접수 과제의 취지, 요건에 맞지 않는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 항목에 충족되지 않는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책, 시기적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왜 내 창업 아이템을 지원하지 않을까? 내 창업 아이템이 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죠. 먹고 살기 위한 창업.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기술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는 베이커리를 하는데 지원을 받았다. 디저트 카페를 하는데 지원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아서 선정되었거나, 두 번째는 무언가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창창TV 채널에 댓글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런 분야는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유통. 그리고 세 번째, 단순 제조. 그리고 네 번째, 농어업 분야. 그리고 다섯 번째, 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농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단순 제조, 유통 사업, 먹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뭔가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oT 기술이라든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 기술과 뭔가 융복합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나마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요소가 없는 단순 창업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야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일 경우에는요. 만드는 기계,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계라든지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는 거. 이러면 이제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빙하는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하면 뭔가 혁신적인 요소가 적용됨으로써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받을 수 있어서 선정될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통일 경우에는요. 유통은 이제 결국 물건을 사다가 다른 데에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사다가 파는 것.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을 적용시키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 관리라든지 물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기술을 접목시킨다면은 선정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조 분야인데요. 이런 이제 제조일 경우에는 그 제조 공정, 프로세스를 차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이제 설득 요소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정으로 제조가 되어서 수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새로 개선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주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제 그런 수입 제품을 대체하겠다. 수입 대체 효과가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가지고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농장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융자라든지 아니면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창업진흥원 중개부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농업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농산물을 그냥 재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어떠한 성분을 추출해내겠다.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선정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꼭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논리는 결코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접수 과제의 취지 또는 요건에 얼마나 부합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한 후 3년 이내, 그리고 디딤돌은 뭐 7년 이내, 그리고 뭐 청창사, 그러니까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만 39세 이하 이런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요건이 있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은 어떤 특정한 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고문을 자세히 훑어보셔야 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사업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부합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에 내가 해당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혁신과제라고 하는 중기부의 연구개발 과제가 있는데요. 이 기술혁신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20억이 넘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기술혁신과제 중에서 시장 확대 과제일 경우에는 민간 투자 실적을 보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이제 뭐 기술혁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서 기술혁신 과제를 낸다. 그리고 뭐 시장을 확대하고 싶으니까 시장 확대 과제를 낸다. 이런 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예를 들자면 초창패는 당연히 현재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3년 이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던 사업자가 3년 이내인가를 보고 판단하니까 나는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자를 낸 그 사업자 품목으로 초창패를 내고 싶다. 전에 거 사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에 낸 사업자가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초창패에 산정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접수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외업종일 경우에는 예창패이더라도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제외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임대업 등록을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외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한 번이라도 폐업을 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지원 사업인데 그 폐업을 했던 시점과 그리고 재창업을 한 시점, 이 시점 간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겹쳐지는 순간 이 두 번째, 뒤에 창업한 재창업 사업자를 재창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의 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요건, 취지, 그리고 주로 지원하는 대상들이 어떤 데인지를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셔서 내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창패, 예창패 이런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이런 내용들도 역시 공고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문제인식,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결국 사업계획서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인가, 시장이라든지 제품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왜 극복해야 될 문제, 필요성이 있는지,
개발 동기라든지 목적, 필요성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 프로블럼이 있으면 이 프로블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솔루션을 적는 부분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 방안, 그리고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시장에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나는 어떻게 차별화되고, 그렇게 차별화됨으로써 고객들이 느끼던 불편함이라든지 니즈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 기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이 실현 가능성, 솔루션 부분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입니다. 성장 전략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 받은 돈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금 소요, 조달 계획 같은 것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자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런칭할 것인가, 시장 진입, 그리고 성과 창출 전략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이라든지 영업 전략이라든지 해외 진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업 구성, 팀 구성입니다.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창업자, 대표자의 전문성, 보유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술적인 역량, 개발 역량, 그리고 기술만 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사업화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게 됐고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팀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특성에 맞는가. 정부에서는 매 시기마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현재 시점, 2021년도 초에는 역시 전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비대면 분야가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비대면 분야 같은 경우는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비대면 분야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중기부는 조금 더 다르면서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는요, 비대면 분야를 의료, 교육, 소비 물류, 액티비티, 오피스, 지역 콘텐츠, 기반 기술, 유레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34대 전략 분야라고 하는 비대면 품목을 정해놓고 88개의 품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고문 나갈 때 함께 첨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초기 기업들을 지원할 때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중기부 R&D 같은 경우에는 16개 전략 분야를 지정을 하고 125개 품목을 지정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주요 전략 분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6대 전략 분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살짝 빠지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요한 분야, 기반 기술에 가까운 분야, 이런 것들을 일컫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6대 전략 분야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74개 제품을 정부에서는 유망 분야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부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빅3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3, 3대 신산업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빅3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빅3 분야이고요. 다음으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6대 전략 분야로 74개 제품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면은 소부장에 해당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확보해야지 바로 이 소부장 선정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뭐 기술 개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즉 기술적으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더라도 시장에 나갔을 때 실제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잘 팔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도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시장성입니다. 이 시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시장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며 그 시장은 성장세에 있는가, 쇠퇴기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는 어떠한데 이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은 그것들에 비해서 어떠한 차별성,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자의 역량입니다. 창업자 혼자만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원을 통해서 그 회사 구성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그리고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시켜서 성공적으로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로 복지의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 창업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산업진흥이라는 목적, 취지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산업진흥이라는 것은 신규 매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해외 제품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사회적인 가치 창출, 이런 것들에 명분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줘야 정부에서는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 사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창업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을 결코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사업 아이템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셔서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현준이었습니다.